자, 우선 제가 정서 조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볼게요. 네. 정서 조절이란 긍정적인 감정은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시키는 거래요. 내가 지금 막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기쁘면 그 감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정서 조절 능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거.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아, 내가 우리 애가 지금 밥을 안 먹는 저 모습을 보니까 점점 화가 나려고 그러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내가 폭발할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자꾸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게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자, 타인에게, 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사실은 나 지금 화났어요? 사실은 화가 났지만, 이걸 없애기는 좀 힘들어. 근데 이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을 통제하는 것도 정서 조절이에요. 자, 정서 조절 능력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정말 지금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닐 때도 있죠. 그쵸? 내가 진짜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숨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 감정 자체를 확확 바꾸진 못하더라도 타인에게 보여지는 행동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정서 조절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서 조절 능력이란 내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해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내가 단순히 내 감정을, 나쁜 감정을 없애고 즐거운 감정을 막 이렇게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고 좀 숨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정서 조절 능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아이들 생각하면 장난감 사고 싶을 때도 엄마가 설명하면은 바로 알았어요 뭐 한다든지 친구가 뭔가를 뺏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화를 내는 아이가 있고 또는 참는 아이가 있고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참는 아이가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걸까? 무조건 참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아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자꾸 억누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훈육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 결국엔 뭐예요? 그냥 친구한테 양보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저 물건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가지고 놀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감정을 숨기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까지 아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이게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타고나길 부정적인 게 많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타고나길 부정적인 게 많은 아이는 부모님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좀 짜증이나 이런 불만이 많은 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계속 그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환경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님의 어떤 애착 관계, 신뢰 관계가 튼튼하지가 않다면 그것 역시 이제 불안함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거나 믿지 않고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어떤 아이들은 스키니 바지, 그냥 쫄바지 같은 거 입혔는데 예를 들면 입혔는데 어떤 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예민한 아이는 그 감각이 예민한 아이는 그 스타킹이나 쫄바지를 입었을 때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또 엄마와의 갈등 상황이 생기고 뭐 벗어라, 입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매사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그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서 조절을 잘하면 그 훈육 상황에서도 훈육이 잘 돼요. 아이가 짜증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엄마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바지를 입히는 거예요. 또는 이 장난감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감정 조절을, 정서 조절을 해야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애가 일단 짜증내는 모습 보면서 화가 확 났어. 내가 정서 조절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아이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그 정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 부모님이 이 정서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어야 아이를 훈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서 조절 능력은요, 어렸을 때 발달이 되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또래 관계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속 문제 행동을 나타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문제 행동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는 협동적이고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문제 행동을 덜 나타낸대요. 그렇겠죠. 문제 상황에서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고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을 통제하는 것도 아까 정서 조절 능력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면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은 유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한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런 외현화 문제 행동을 많이 나타낸대요. 정서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은 외현화, 바깥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 정서 조절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봤더니, 연구 결과들을 봤더니 정서 조절 능력은 아빠, 엄마 중에서도 정서는 좀 엄마와 관련된, 사회성은 아빠와 관련된, 아빠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고, 이거 역시도 정서 조절 능력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이 어떠냐, 아이의 정서를 수용해주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정서를 어떻게 지도하느냐, 이런 부모의 반응 양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 있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온정적일 때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이 높아진대요. 자,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고 우리가 육아서에 보더라도 아이의 말을 공감해줘야 된다, 수용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육 코칭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수용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수용적인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정서 조절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수용적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정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존중해주고 수용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갖춰야 될 부분이지만 항상 제가 훈육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알려주고 부모님도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들을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이의 감정만 받아준다고 해서 아이의 정서 조절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서 조절 능력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능력이에요. 정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아이가 나중에 정서 조절 능력도 높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남겨주신 건 제가 좀 보고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쭉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감정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감정 상태. 우리가 감정이 뭐가 있어요? 기쁨, 슬픔, 분노, 뭐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 감정이 내가 느끼는 지금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는데 아이들이 그냥 알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감정을 느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기쁨과 어떤 공포의 감정을 느끼다 점점 감정이 분화가 되는데 감정은 느끼지만 이 감정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너가 지금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질투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났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말로 막 해야 된다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꼭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너가 지금 화나서 그러는 거야. 저 물건을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너가 화가 난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도 뭐 책이라든지 그림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엄마의 표정 기쁘다 슬퍼 화났어 이런 것들 표정으로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다양한 표정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목소리와 감정 표현들을 그냥 노출되면서 아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알려주고 그것을 아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기쁜 표정. 근데 아이가 막 뭘 하면서 엄마가 하니까 웃어. 와, 우리 딸이 지금 기쁘구나. 아이, 즐겁구나. 아이, 신나라. 아, 내가 지금 기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그 책에서 나왔던 개처럼 내가 슬픈 거구나. 이런 것들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엄마가 슬프잖아. 친구가 속상하잖아.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분이 뭐지? 첫 번째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다양한 감정들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색하죠? 맞아요. 어색한데, 이 어색하다는 거는 어머니도 그런 감정 표현들을 많이 안 하시는 건가요? 나의 감정들, 뭐, 기쁜 감정, 뭐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 양육 코칭할 때 정서 표현성도 우리가 검사를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기쁨하고 어떤 배려 이런 긍정적인 감정 표현은 그래도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적고 비난, 뭐 분노, 경멸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 근데 긍정적인 것도 많이 표현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많이 안 해봤으면 아이한테 하는 것도 어색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런 표현을 많이 받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대물림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정서 표현 같은 경우는 어머니 변인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뒤에 좀 쉬운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좀 어색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조금 자연스러워지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은 엄마가 표현했던 걸 아이가 따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웃을 때 막 크게 같이 막 웃는다든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슬픈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즐거운 감정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화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화가 나서 물건 던졌어. 이거는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엄마는 수용해 줄 수 있어. 왜 던졌어?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가져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웃으면서 던진 다음에 엄마 눈치 보면서 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애니까 이쁘니까 수용해 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선생님 앞에서 물건 던졌어요. 친구한테 화난다가 얼굴에서 던졌어요. 절대 수용해 줄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아이가 화가 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누르고서 그냥 물건만 가져와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뭐 훈육법을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훈육이 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공 던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미워? 그러면은 친구 그림 그려서 찢어. 찢어. 우리 치료할 때 이제 그런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뭐야 이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야? 근데 아니요.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공격을 가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고 아이랑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왜 화가 났는지 그럼 다음번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 표출 많이 막으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되게 고민이고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를 막 열심히 얘기했어요. 뭐 시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또 옆집 뭐 우리 문센 친구 엄마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남편이 다 듣더니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참아. 우리 얘기하지 마.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당신한테 안 좋은 것 같아. 당신 인성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얘기하지 마. 참아. 앞으로 이런 얘기 어디 가서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없어지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안 좋은 거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아이들한테 울음 그치면 안아줄 거야. 울음 그쳐야지 할 수 있어. 아, 내가 울음을 그쳐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울면 나한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화난 거 잘못한 거야. 너 화나는 거 너 되게 나쁜 아이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려주긴 해야 돼요. 알려주긴 해야 되죠. 그쵸? 무조건 그래. 화날 수 있지 뭐. 그래. 화내라.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남편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신한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때? 뭐 이런 다른 방법을 알려줘.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오늘. 맥주 한잔 하고 잊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조금 마음이 그쵸? 풀어지면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랑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감정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부정적인 감정만 억누르는 것이 감정 조절이 아니라는 거죠. 자, 뚝하라는 말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뚝하라는 건 왜 뚝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우는 것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어. 너의 행동은 우리가 아까 정서 조절이 뭐예요?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 방식을 통제해야 되죠. 갖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운다고 해서 너한테 줄 수 없어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 그쳐. 울음 뚝해. 이거 갖고 싶지? 알았어. 눈물 뚝해. 얘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서 지능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정서 조절이에요.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정서 인식,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알았으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어떤 수준 안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나에 대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감정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게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 뭔지를 알고 슬픔이 뭔지를 알아야 엄마가 지금 울고 슬퍼하는 거, 엄마가 화내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나는 막 화가 나는데 네가 왜 화가 나는 건지 이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알려주지 않는 부모님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엄마가 왜 화났는지 아이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를 알아야 엄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이가 짜증내고 울면 그 상황에서만 아이들에게 훈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일상적인 훈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내지 않을 때도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기뻐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말을 못하고 누워있더라도 이게 기쁜 감정이라는 거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가 접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슬플 때 기쁜 감정으로도 이끌어줄 수 있는 거고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감이란 건 뭐예요? 맞아, 나도 그래. 제가 연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공감하는 건 다 왜 그러신 거예요? 연애를 한 번쯤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남자친구랑 헤어져 본 경험, 뭐 이런 게 없다면 좀 이해가 잘 공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감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내가 느껴봤을 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정서 조절 능력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 감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뭔가 내가 회사에서도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때도 정치를 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하려면 내 감정만 조절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감정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아이가 할 수 있을 때 정서 조절 능력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될 때 아이들이 정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진 않죠. 특히 영아기 때는. 하지만 요런 지금
과정이에요.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엄마의 어떻게 보면 훈육에 의해서 내가 울음을 그쳐봤는데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런 거를 경험하면 내가 꼭 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울음 말고 다른 걸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나가야 돼요. 못 배우면 성인이 돼서도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 중에 또는 우리 부모님 중에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화내는 사람. 갑자기 화내. 왜 화났는지 자기도 몰라요. 내가 막 얘기하는데 막 열이 올라요. 이거 조절할 수가 없어서 빡 질렀는데 뒤돌아서서 나 근데 왜 화났지? 아까 나 왜 그랬지? 성인인데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너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읽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공감을 받아보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잘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도 많으시죠. 그 조절이 안 돼요. 그거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 어떻게 이 정서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발적인 범죄나 이런 것도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만 해줘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양육 코칭을 하면 저희는 이제 아이에 대한 거는 기질만 보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에 대한 것들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 정서 표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훈육이 안 되는 부모님들은 갈등을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내 아이하고에서도 갈등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하고의 훈육 상황을 자꾸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잘. 그러면 또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훈육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울고 떼쓰기도 많고 막 내 욕구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모님한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외연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부모님의 같은 기질을 닮았다면 밖에서는 표현을 못하고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 조절 그럼 어떻게 높여줘야 되는가? 그리고 정서 조절을 높이는 방법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